안녕하세요. 송우찬 수학학원의 송우찬 원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죠. 길기만 했던 중학교 3학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등부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11월 31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에 대해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고등학생이 된다는 건 아이들이 주변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익숙했었던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 아닌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모이게 될 거고요.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겠죠. 이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인상인데요. 첫인상은 친구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인상이 학교 생활 및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지역은요, 고등학교 입시가 현재 평준화되어 있어서 인기 학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배정받은 학교에 대해서 집에서의 거리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학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기록부의 관점에서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정받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첫인상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 중학교 때에 비해서 많은 자유가 생깁니다. 학교의 동아리도 중학교하고 다르게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 핸드폰 사용의 자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용돈의 금액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발생은요,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꼭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많이 등교를 하지 못했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되고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아이들이 학업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자유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있는 행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꼭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의 3년간의 학업 및 기타 활동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꿈을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된다면 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적어도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도 정확하게 설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문과와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 시점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향후 어떤 계열의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들은 미리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중학교 때하고 다르게 수학학습의 목표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아이들이 주로 배우는 내용이 다항식과 방정식, 부등식과 같은 식에 대한 연산과 도형의 성질을 배우고 이를 적용해보는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학의 개념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나름의 풀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중등수학이랑은 다르게 고등수학에서는 수학자들의 정의 방식대로 수학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때 연산력이 빠른 친구들이 고등수학에서 새롭게 정의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방식대로만 고집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 이해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등수학에 대한 학습은 기존의 학습 내용을 베이스로 새로운 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추상화된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시험 시간의 변화입니다. 중학교 시험은 45분이지만 고등학교 시험은 50분을 보게 되고요. 시험 시간이 5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일부 학교는요. 수학 시험의 경우에만 60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문제는 학교 시험의 난이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올라가게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난이도는 올라가고 시간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부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학습해왔던 것처럼 그냥 문제를 열심히 풀기만 해서 시험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부분까지 연습이 되어야 고등학교 수학시험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시험은 중학교 때 시험이랑 다르게 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더욱 많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스터디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 학생들의 스라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양이 중학교 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지금보다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수학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 대답은 항상 하루에 6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문하죠. 아침에 학교에도 가고 저녁에 학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6시간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학 수업이나 학원에서의 수학 수업 시간을 본인이 하는 수학 공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을 수학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하루에 그만큼 수학에 몰입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학업에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생활을 한다면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스라벨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엔 고등수학에서 무엇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수학 과목은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7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 수학상과 수학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수학이라는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수로는 6개의 과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6개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이때 수학상과 수학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열의 구분 없이 학습을 하게 되고 2학년 때부터 문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를 이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하를 학습하게 되는데 학교별로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의문이 드시는 것이 분명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로는 예전에 이과와 문과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에서의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의미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열의 구분 없이 똑같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 교육과정도 동일합니다. 문과와 이과의 계열 구분은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생겼었죠. 결국 대학에서의 학습 내용 차이로 인해서 문이과의 구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영역에서 사탐과 가탐 구분 없이 수능에서 2개 과목을 선택을 하겠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계열별로 필수 응시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보게 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문과와 이과의 구분 없이 수학1과 수학2라는 공통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 과목 중에 한 가지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과 계열 친구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 계열 친구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미적분과 기하가 아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인서울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과 계열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게 되는 경우에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대입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적성고사, 실기 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이제 부모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다분의 총 3회의 응시 기회가 주어져 있는 수능 성적 위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있는 전형들 중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 했느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술이나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긴 하지만 학생부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는 전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왔었는데, 이게 수시 모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송우찬 수학학원에서 예비고1 학생들과 함께 고등부에서 진행할 고등부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시중 교재들을 사용하던 중등부하고 다르게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새쌍둥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자체 교재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쌍둥이 교재의 특성은 이제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중 그 개념서들이 예제, 유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들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제는 이제 되게 쉽고 해설도 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유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살짝 바꿔놓고, 그다음 연습 문제는 전혀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해오기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새쌍둥이 자체 교재는 개념편하고 유형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개념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을 유형편에서 세 문제 항상 세트로 묶어서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교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심화 교재를 다루게 되는데요. 심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어려운 걸 하려고 심화 교재를 만든 건 아니고, 기본 교재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화 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그 기본 개념 교재와 그다음에 심화 교재까지는 학원을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별 난이도에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센이나 일품, RPM 등의 교재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공동 저자로 같이 참여한 더멘토 출판사의 수학의 법칙이라는 교재도 함께 보조 과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노트 정리하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노트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개념서를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정확히 동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책이 틀린 건지 선생님이 틀린 건지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의 어떤 참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트 정리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시간에 진행하는 부분들 다 오답 정리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기본 개념진도 나가는 시기에는 항상 데일리 테스트라는 걸 보게 되는데, 데일리 테스트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상기시킬 수 있는 구조 문제들로 보통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보는 동안에 담당 선생님들은 아이들 과제물 직접 받아서 채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첨삭하는 방식으로 오답에 대한 정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학원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채점을 하시고 아이들 풀이를 확인해야 아이들이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문제를 오답이 나왔다면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첨삭하는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단순히 담당 선생님께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코칭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 학원에서는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부하고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고등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등부하고 동일하게 당일날 이제 수업했었던 부분들 첨삭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 안에 이제 문제 풀어내는 부분들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올라가면 이제 점수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부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결국에 시간 안에 문제 풀어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클리닉 시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미리 다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함께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당 6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 반드시 지켜지는 수업 시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조금 길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년에 8차례 의무적으로 모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모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사실 중등부보다는 고등부에서 조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시험에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총 1년에 8차례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 1차 테스트는 시험 보기 한 3주에서 4주 정도 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테스트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테스트는 불특정 다수 문제를 보지는 않고 문제은행으로 사배수가 먼저 나가고 문제은행에서 70%, 외부 문제 30%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점수를 80점을 못 넘으면 귀가를 안 시키고 똑같은 양의 추가 문제를 또 풀고 오답 정리하도록 약간 강제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어서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가는 시간 때문에 이 테스트를 커트를 넘기냐 못 넘기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커트 넘기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 성적 분석표 작성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게 다 단원별로,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성적 분석표 작성하면 본인이 어떤 단원의 문제를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성적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떤 내신 대비의 사전조사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신이 대입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처음에 한 3, 4주 정도를 앞두고는 주요 과목들을 공부를 하지만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요 과목보다는 약간 암기 과목이나 점수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과목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원에서 고루고루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쪽 부분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뒤쪽 부분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그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거하고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 1차 결과가 활용이 되고 있고 2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전년도 기출문제 이용해서 시간 안에 문제 풀어내는 부분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2차 테스트뿐만 아니라 클리닉이나 과제를 통해서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요 기출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학교 정도 문제를 풀고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자체 교재가 한 권이 있어서 요 한 권만 공통 과제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별 교과서나 학교 사용하는 보조 과제물, 개인별 첨삭 과제물, 기출 문제 위주로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로 첨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을 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변형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난도 문제풀이라는 모의고사 문제들 위주로 진행이 된 테스트지가 내신 대비 기간에는 반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관리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고등부도 출결은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학원에 등원하게 되면 패드에다 번호 누르고 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착한 시간이 카톡이나 문자로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학원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학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학원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부모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문자로 학업 성취도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 충실도, 과제 충실도, 그 다음에 수업 태도 이렇게 3가지 항목과 그 다음에 간단한 담당 선생님 의견 이렇게 해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상담 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상담 전화 일정도 잡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그 온라인 설명에 준비된 내용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인데요. 시청해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등부에서도 저희 성우찬 수학학원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